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이 끝나면 또 내일 하루 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걸러서 또 수요일 날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보합 플러스 정도에서 끝나줬습니다.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오늘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앞장서서 시장을 끌어왔다고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우위하면서 모처럼 매도 우위였죠. 그쪽이 좀 쉬면서 조선주라든가 LG전자라든가 그동안에 조금 좀 소외됐던 그런 주식들이 오늘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54% 올라가지고 2615포인트입니다.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됐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코스닥이 플러스 0.26%, 87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합 플러스 정도, 양시장 모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내용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어떤 힘을 나타내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소가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8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5조까지도 갔다가 또 어제만 해도 9조 3천억이었는데 오늘 8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반등이 될 것이다.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주춤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요. 6조 8천억입니다. 코스닥이 6조 단위까지 내려온 거는 오랜만인데요. 이제 강세장에서는 한 17조까지도 갔었죠. 거기에 비하면 근한 3배 이렇게 거래대금이 빠졌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 이쪽에 대량 거래가 되면서 급등을 하다가 그쪽이 주춤하면서 주도주가 이제 사라지면서 코스닥이 다시 이렇게 소강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대금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요. 거래소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거래대금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6조 8천도 거래소가 7조 8초 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코스닥은 거래가 그래도 활발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좀 올랐지만 이 시장 내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보면 아직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거래소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앞에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오랜만에 이렇게 신고가가 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21선 위에 위치한 것도 모양이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저점이 점차 이렇게 높아지죠. 조정은 받더라도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는 시장이 조금씩 그 힘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 전체를 이렇게 급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장이다. 거래량 볼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한 8조 정도인데요. 한 15조, 20조는 돼야 전체 시장을 이렇게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그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 거래 대금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재료보다 수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반도체 AI 위주로 강한 반등세를 보여서 아주 그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그대로 이렇게 커플링하기에는 우리 시장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다.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 매도 우위하면서 좀 주춤한 것이 아마 그런 영향일 것 같고요.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빠지지는 않지만 옆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횡보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을 보면 먼저 이제 일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21선 위로 이 생명선이자 심리선인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많을 때 한 17조 가량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6조 단위까지 오늘 6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의 에너지가 활기가 많이 떨어진다. 시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좀 특이한데요. 기관만 오늘 한 4,5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 우회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똔똔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개인들이 양쪽에서 다 팔았습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220억, 코스닥에서 한 200억. 금액은 적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은 이게 좀 특이점이다.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한 4,300억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 우회했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눈에 띈다. 개별 종목별로 그 수급을 좀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한 140만 주 매도 우회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매수 우회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 140만 주 매도 우회는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삼성중공업을 외국인들이 240만 주, 또 기관이 280만 주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상당한 물량이죠. 6천 원짜리라고는 해도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조선주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따 종목 말씀드릴 때 제 의견을 조금 추가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도 우위로 해서 마이너스를 찍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의탁금 보면요. 좀 늘었어요. 52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가량 전일에 비해서 이렇게 늘었는데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한 3조가량 늘었습니다. 49조에서 52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금년 내내 이렇게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그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반전을 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금은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차를 두고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데는 이게 이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시장을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가 18조 5천억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최근에 쭉 빠져나가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을 그렇게 한도가 차서 많이 안 주고 있다고 그러고 또 최근에 코스닥 급등주들 신용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 담보 미달이라든가 손절매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용이 잔고가 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급으로 봤을 때 신용이 이렇게 조금 털리고 나면 급매물들이 이제 소화됐다고 그래서 시장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좀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왔어요. 펀드 쪽으로는요. 그래서 연초 대비했을 때는 많이 늘어났죠.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중장기 시각으로 들어온 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펀드 쪽은 어쨌든 자금 사정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근데 이 MMF 잔고는 연초에 한 40조 늘어나고 나서는 꾸준히 이렇게 한 20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절대금액으로는 아직도 175조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좀 되면요. 되면 이 그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주식 자금으로 바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돈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 시장은요. 어제 다우가 2.1% 올라줬습니다. 다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죠 항상. 미국의 대표 제조기업 30개를 평균한 지수입니다. 근데 요 그 상단을 매번 뚫지 못했는데
어제 이렇게 강한 양봉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좀 답답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줬다. 그렇지만 여전히 추세 상단을 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빅테크 최근에 주식들이 굉장히 죽으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1% 올라줬기 때문에요. 나스닥 쪽은 전혀 다르죠. 우리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요. 나스닥 추이를 이렇게 좀 따라가다가 오늘 좀 주춤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오늘은 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까지 강세장 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벅찬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따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조금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도 어제 1.4% 앞에 고점을 뚫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씩씩하게 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많이 올랐다가 어제 마이너스 0.15%좀 주춤했습니다. 반도체 좀 주춤하면서 아마 우리 삼성전자도 여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2.2% 올라줬습니다. 일본 시장은 우리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도 아마 일본 시장이 최근에 가장 좋지 않나. 일본 시장이 지금 이제 외인들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외국인 분석가들 얘기를 빌자 그러면요, 일본 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PBR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아직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 상장 기업의 한 절반 정도다. 그러니까 PBR이 한 1 정도가 평균치라고 봤을 때요. 정당한 수치라고 봤을 때 0.5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 한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아직은 싸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좋습니다. 대만도 오늘 플러스 0.05니까요. 우리보다는 좀 좋죠. 그래프 모양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각도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독일 플러스 1.12 그동안에 좀 빠진 거가 오늘 회복이 됐고요. 어제 프랑스 1.87 하락세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보이시죠. 상해 지수가 플러스 0.05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가 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양으로 보면 중국 시장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죠. 이런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밀리다가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춤한 대신에 조선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오늘 전체가 좋았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전광판에 보이는 이 종목들이 지금 조선주인데요. 보시면 대표 종목만 보면 현대중공업이 6.3%, 미포가 6.2% 많이 올랐죠. 제가 추천드린 삼성중공업은 4.3%. 그래서 그래프들이 다 모양이 좋습니다. 부품주들 동성하인텍이 5.8%, 성광밴드가 6.4%. 그래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다들 좋았습니다. 조선 관련해서는요. 외국인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매수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을 240만 주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한 280만 주 매수했죠. 그래서 상당히 큰 물량을 샀는데 그게 가장 두드러지지만 나머지 종목들도요. 현대중공업도 150만 주. 이게 12만 원짜리니까 15만 주니까 꽤 큰 물량이죠. 동성화인텍 23만 주, 성광밴드 34만 주, 한국조선해양 8만 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주 쪽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통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아마 저번 주에 제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그거죠. 이제 금년에 이제 흑자 전환할 거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지금 한 1,600억 정도 금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될 것이다 그랬는데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000억 내외 정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내다가 흑자 전환한다. 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어느 기업이나 흑자 전환할 때가 주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이제 그동안에 답답한 국면을 이렇게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뚫은 주식들은 팔지 말고 일단 관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매물 집중되어 있죠. 근데 워낙 오랫동안 그 답답하게 움직였던 주식이라요. 매물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은 그동안에 견디지 못하고 다들 털어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때가 2020년입니다. 4년 전이죠. 한 4년 동안 이렇게 답답하게 우하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최근 이렇게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튼 게 이제 흑자 전환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들은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주가로 봤을 때 좀 무난하다. 그래프 모양도 좋다, 이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봉으로 봐도 이게 또 보이네요. 요 매물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매물대를 살짝 뚫은 모습이죠.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주식을 한 4년, 3년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린 주식들, 급매물들, 악성 매물들 이런 것들은 다 소화됐지 않겠나. 그러면서 새로 손이 바뀌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 최근에 조금 오른 거는 있지만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싸 보인다. 그래프 모양도 좋다. 아마 이런 시각들이 외국인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끌이를 이렇게 한 500만 주 산 거는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그 전에도 외국인들이 한 300만 주씩 이렇게 사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쫓아간다기보다는 오늘 또 아침에는 굉장히 낮게 붙었다가 이렇게 끝에 올라가줬는데요.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매물들 이런 것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외국 애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나.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가격 정도라고 그러면요. 목표가는 꽤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얼른 이렇게 봐도 지금 6,450원인데 한 7,000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모양 같아요. 당장에. 요 7,000원이 요 앞에 여기입니다. 여기. 그려드릴게요. 요 수준이 딱 7,000원 가격대거든요. 근데 또 7,000원을 넘기게 되면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죠? 웬만한 물량들은 지금 많이 털렸을 텐데 요때 물린 분들 물량까지도 소화가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상당폭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시장의 성격이 순환매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주춤하고 좀 이렇게 덜 오른 주식 쪽으로 순환하면서 특히 소외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삼성중공업은 또 거기에 재료가 흑자 전환이라는 이런 가장 큰 재료가 부과가 되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삼성중공업과 함께 한국조선해양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년 전에는 조선주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제가 선호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삼성중공업이 외인들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쪽으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보면 앞에 HD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현대중공업이란 그 이니셜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게 중간 지수자죠. 현대중공업.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정몽준 회장이 있고 그 밑에 현대가 있고 HD 현대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밑에 중간 그 지주사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죠. 3호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 제가 그 알기로는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우조선 인수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이렇게 회사를 독립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실적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한 시총이 한 7조, 삼성중공업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이제 흑자 규모가 금년에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한국중공업은 지주사죠. 6,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주사로서 실적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프로 봐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래프를 보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일봉으로. 그래서 많이 올라서 조금 들어가기가 그렇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들어가도 저는 좀 무난한 그런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덜 올랐죠. 실적이나 이런 거는 물론 지주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할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흑자 전환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주가가 좀 오른 편이고 한국조선해양은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살짝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다. 똑같이 흑자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CS 윈드 여전히 좋죠. 오늘 1.2% 1,000원 올랐는데요. 이제 서서히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빠지고 이렇게 보시면 고르지가 않고 올랐다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3일간은 1% 2% 이렇게 올라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탄탄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CS 윈드는 이제 그래프가 모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CS 윈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요 추세 바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바닥에서는 매수하면 거의 이렇게 올라주는 맛이 있다. 그래서 추세 바닥일 때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절대 가격으로는 아직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앞에 고점이죠. 이렇게 아직 이 고점에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점을 이번에는 뚫을 걸로 봅니다. 이유는 실적이 이제 2분기 이후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 미국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서 지원받는 그 자금이요. 금년에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2029년까지는 큰 2조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본업에서도 지원금 없이 본업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한 7개국에 걸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공장 인수도 하면서요. 그래서 아시아 쪽, 또 그러니까 아시아 중동 쪽이죠. 북미 쪽, 유럽 쪽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금년에 이제 그 실적으로 가시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S 윈드는 최근에 증권사들이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들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내놓고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요 앞에 고점을 뚫는 것을 좀 관찰을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를 뚫은다고 그러면요. 상당히 큰 폭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고점 요 근방에 매물이 이렇게 두터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살짝 뚫었죠.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모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CS 윈드 계열사의 CS 베어링이 있습니다. CS 윈드가 그 타워 상단 이걸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그러면요. 말 그대로 CS 베어링은 베어링 회사죠. 그래서 같이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흐름이 비슷한데요. 대표 종목은 그래도 CS 윈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이제 특이했던 게 LG전자죠. LG전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오늘 3.3% 올라줬습니다. LG전자 하면은 이제 소외된 주식이 어찌 보면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LG전자가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영업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주가 대비했을 때 LG전자가 한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싸지 않냐. 그래서 LG전자 좀 사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승승장구했고 LG전자는 이제 좀 주저앉았는데요. 아직도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대단하죠.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정체된 회사, 잊혀진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장 쪽 LG 마그나 합자 회사 그쪽 이제 그 얘기가 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성장성을 조금 이렇게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전 쪽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건 없는데 전장 쪽에서 예를 들어서요. 그 리포트 이렇게 보면은 2020년만 해도 전장 쪽에서 3,700억 적자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됐다는 얘기죠. 2020년만 해도. 근데 금년에는요. 요게 적자에서 2,850억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장 쪽이 매출액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쪽에 지금 LG전자에서 조금 희망을 걸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LG전자를 예전에 가전 쪽 LG전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포기하면서 그쪽에서도 한 1조 정도 손익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을 이렇게 털었는데 전장 쪽에서도 지금 적자가 흑자로 이렇게 전환됐다고 그러면서 주가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녹색선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매물 집중되어 있죠. 그러죠? 근한 4개월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요. 대충 여기서 매물 소화가 좀 된 듯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며칠간 그 매물대를 힘차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요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쌓인 매물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급매물은 아니지만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매물대를 이렇게 힘있게 뚫어준 거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거래량도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렇게 매수 일변도로 이렇게 많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당분간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LG전자도 좀 들어갈 만 때는 70만 주까지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 예전 LG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LG전자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좌가 좀 크면 대형주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이런 것들 하나 조금씩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가격 정도면 장중에 좀 저점에서 이렇게 사놓으면 절대 손해는 안 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LG전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좀 숨고르기 같아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하면서 또 외국인들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장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도 팔자 오이고 좀 주춤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좀 쉬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했을 때 우리 시장이 오늘 의외로 조금 약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강세장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 내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외주들 조금 올라주듯이 순환하면서 손바뀜이 좀 되면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